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하고 HLB 생명과학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HLB나 생명과학이나 이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HLB 생명과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HLB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HLB의 주가를 HLB 생명과학이 따라간다.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맞습니다. HLB 생명과학을 이제 증자도 끝났기 때문에 뭐 사실 따로 말씀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제가 클래스 등급,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것 있었습니다. 자, 요거를 자세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요. 그리고 트럼프 피습이 있었죠. 트럼프 피습이 있었는데, 과연 그 트럼프는 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호재인지 악재인지 이 부분도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EIR이 왜 안 나오냐, 네,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수급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지 그 수급 부분도 말씀을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폭 무상 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하나 공개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시장이 그렇게 썩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이 무상을 큰 폭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큰 시세 낼 수 있고요. 이런 종목 하는 것도 지금 장에 맞을 수가 있어요. 네, 참고하셔가지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HLB의 우리가 수급 측면부터 먼저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신한투자증권이 58,000주 정도 순매도를 했고, 얘네들은 장중에 팔구사구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여기 왼편 쪽으로 와서 보시면, 하루 동안에 팔구사구 하는 것이 눈에 띄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창구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NH투자나 뭐 삼성 정도 빼고는 되게 팔구사구 합니다. 이거는 글쎄요, 뭐 의미가 없어요. 그죠? 네.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크게 내린 상황이 아니었던 월요일장에서 의미 없는 모습의 매매라고 생각하고 이 창구 동향은 지금 현재 좀 잊어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시세가 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창구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네,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외인들도 갈피를 못 잡는 매매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의미 없는 프로그램 매도를 하니까 신한투자증권에서 우리가 느꼈듯이 이런 창구 동향은 지금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오직 골드만삭스하고 JP모간에서 얘네들이 주로 과거에 계속 순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얘네들의 창구 동향에서 혹시 변화가 있는지 그것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료가 하나 나왔었던 거 있죠. 네, 재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갑상선암 환자 수술 전 보조요법서 질병 통제율이 100%다. 이 재료가 나왔는데 이 재료 민감도는 좀 아직 약하죠. 네, 아직 약합니다. 그죠? 네, 재료 민감도는 사실 약한 것은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월요일날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재료 자체가 아주 매머드한 재료는 아니었고 또 이 호재료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지금 타임은 아니죠. 지금 타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좀 아쉽긴 하지만 재료가 이게 통할 때가 있고요. 재료가 좀 잘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재료가 좀 잘 안 통하는 타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료 자체가 아주 큼지막한 자료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HLB 공식 블로그에서 글이 또 하나 막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 장 마감하고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보조요법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해가지고 아침에 나왔던 보조요법건과 관련된 부분을 공식 블로그에서 좀 올렸어요. 그래서 수술 전 보조요법건과 관련해서 글이 있었고요. 뭐 뛰어나다는 거죠. 뭐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정도 글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앞으로 리보세라닙을 가지고 이 물질로 적응증을 확장을 할 길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재료는 좀 더 화끈한 재료가 나와야 되겠고, 하지만 우리가 이 적응증 확장에 대한 기대는 역시 크다는 것을 나타내 준 부분입니다. 공식 블로그에서는 일단 이 정도 재료가 나왔다는 걸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피습이 됐잖아요. 피습이 돼서 과거에 2018년도 때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됐을 때 이때 트럼프 효과가 제약바이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특히 FDA 그 신약 승인권과 관련해서 좋았냐 나빴냐, 네, 이 부분을 나타내주는 기사가 2018년도에 실렸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 빨리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한 그 건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죠? 네, 그 건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트럼프는 제약바이오 쪽에 호재가 될 만한, FDA 특히 신약 관련주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트럼프 당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허가 절차가 여전히 느리고 번거롭다. 허가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네, 이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관련주, FDA 관련주에는 트럼프의 피습 이후 트럼프 쪽으로 또 표가 몰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들이 커지는 상황에서 호재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거는 일단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HLB가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데는 그렇게 크게 뭐 강점은 아닙니다, 사실. HLB는 리버캄넬리주맙의 신약 승인이죠. 그리고 뭐 적응증 확장이라든가 이런 건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트럼프 건으로 인한 불이익은 받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좀 올렸지만은 클래스 2 등급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 피어스지의 모 기자가 썼던 글을 제가 이전에 구글 번역기 돌려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그 부분을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보면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 기자의 견해입니다. 기자의 견해일 뿐이에요, 여러분. 피어스지의 견해도 아니고 기자의 견해일 뿐입니다. 이 기자가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기자의 기사를 100% 우리가 인정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클래스 2 항목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근데 그 사유가 보면은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고려할 때 FDA는 재제출에 더 많은 검토 시간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클래스 2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8개월로 OS 연장한 데이터, 요거를 제출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2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자의 견해일 뿐이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하자가 있다기보다는 신약이 좋다는 것을 더 홍보해서 앞으로 상업화했을 때 더 큰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HLB, 엘레바 측의 포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뭐 어떤 큰 하자가 있어서 클래스 2 등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OS 업데이트된 거를 집어넣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클래스 2 등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자가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한 정도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큰 악재가 되기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뭐 주가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내렸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9월에 재심사 집어넣어가지고 11월에 승인 받는 거랑 클래스 2가 돼가지고 9월에 집어넣어가지고 한 3월달 뭐 요 정도에 받는 거랑 승인을 받는 거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16년간 고생해가지고 이 한 4개월 정도 갭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안 그렇겠어요? 네.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이 4개월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뭐 클래스 1이 아니라 클래스 2 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서워서 팔고 도망갈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생각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조정은 받았지만 큰 조정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 기자가 쓴 글이 며칠 됐거든요. 며칠 돼서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된 겁니다. 그죠? 그것이 선 반영돼서 밀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 기자, 디스하는 기사 글을 쓴 그 기자의 글에 따른 주가의 조정의 반영은 이미 선 반영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권역에서 뭐 크게 밀릴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재심사건, 이 건 서류 제출했다, 이런 재료가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겠고, 그 이전에 우리가 뭐 생각했었던 외자 유치라든가 또 몇 가지 그 중요한 뭐 적응증 확장 건이라든가
막 이런 건에 큼지막한 재료가 등장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사실 논점은 클래스 1이든 클래스 2든 뭐 끽해봐야 기껏해야 뭐 한 4개월 차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다. 결국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이거보다 더 그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승인 못 받고 실패로 돌아가는 것보다 승인을 받는 게 중요하죠. 받는 게 중요한데 한 4개월 차이 정도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을 좀 크게 잡수시는 것이 지금 현재 필요한 지금 타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아직 몰라요. 하지만 혹시라도 클래스 2다 하더라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EIR은요. EIR은 결국 이제 나중에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최종 종합보고서이기 때문에 1단계적으로 항저 측에서 PAL 정도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FDA 공문이죠. 공문입니다. 인스펙션에 대한 그 보고서에 따라서 심사팀이 결정한 내용으로 스폰서에게 통보되는 FDA 공문 PAL은 받은 겁니다. PAL을 받은 거고 만약에 이 EIR이 OAI로 하자가 나올 것 같으면은 스폰서한테 이를 통보하고 납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FDA가 그때는 이제 EIR을 작성해서 공개해요.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EIR은 OAI를 받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올 거다. OAI라고 한다면은 이미 OAI라고 나왔어야 된다.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EIR은 결국 최종 단계에서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낫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재심사를 신청을 하잖아요. 재심사를 신청하면 그 이후에 승인 내용의 EIR이 발행이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EIR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단 신경을 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최종 통합 보고서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OAI라면 이미 EIR이 발행이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정리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거나 HLB나 HLB 생명과학에 대한 그 새로운 소식이나 히든 스토리나 빠른 스토리 이런 것들은 문자를 HLB나 HLB 생명이라고 주신 분들에게 빠짐없이 제가 타이밍 놓치지 않고 드리고 있어요. 매매 사인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드립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좋은 길을 찾아보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종목명 HLB나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 주셔서 같이 헤쳐나가자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제가 대폭 무상증자를 할 종목을 하나 찾아서 요걸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요거 한번 잘 하셔가지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서두에 제가 예고를 해드렸지만은 이 대폭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 요거를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이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크게 폭등을 할 그럴 확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시장에서는 역시 우리가 독특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무상증자를 뭐 1, 200% 정도 하는 기업을 찾을 게 아니라 500%, 1000%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예비 후보 종목을 찾아서 거기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 최상의 지금 시장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자, 오늘은 제가 무상증자 예상 비율이 적어도 500 내지 1000% 정도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과거에 무상증자 종목으로 히트를 쳤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 이런 노터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결국 이런 데서 뭉쳐가지고 시세를 크게 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되게 한 그 7, 8배 이런 정도 시세를 크게 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꺾였지만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종목을 이런 생바닥에서 잡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이런 생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이 바이오스텍과 비슷한 종목 형태, 차트 형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소룩수 같은 경우도 잘 아시죠? 이것도 무상증자 엄청 크게 발표를 했는데 이 소룩수하고도
급등 전의 모양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이 종목도 거의 그 10배 정도 폭등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네, 요 종목을 제가 네,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일단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무상증자 예상 비율은 대개 500 내지 한 1000% 정도, 네, 이렇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시총이 상당히 가벼워요. 1000억이 채 안 됩니다. 1000억이 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총 작으니까 이거 좀 부실한 종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부실한 종목이 무상을 500 내지 1000% 할 수 있겠어요. 예. PBR 수준도 한 0.5 내지 0.9배수에 있고, 부채 비율도 30 내지 60%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예. 예. 그리고 무상 재원으로 볼 수 있는 이 유보율 같은 경우도 무려 5000 내지 8000% 이 중간에 속해 있는 네, 그런 기업이에요. 주가 같은 경우도 2만 원 내지 3만 8천 원 정도 수준, 요 정도에 위치해 있는 기업입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총이 가볍고 재무구조 괜찮고, 그래서 쉽게 날아갈 수 있어요. 새털처럼 가벼운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막 뜨기 시작하는 그런 초기 단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현금 유동성 같은 경우로 제가 보니까 최소 그 한 500억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요. 네, 500억 정도. 지금 자기 자본이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데 현금 유동성이 50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안전이 보장된 거고, 그런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충분한 현금 유동성 확보했다. 매출 같은 경우도 이게 들쭉날쭉하지 않고요. 안정돼 있어요. 네, 안정돼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 종목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거죠.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근 1년간 눌러놓고 이제 좀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종목을 좀 바꿔, 그리고 매수 타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매도 타임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수 매도 타임을 끝까지 케어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네, 무상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좀 내시고요. 네,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